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이력표를 보다 보니까 무슨 몇 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참 오랜만에 보는 글자라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딱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 권력 노름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합니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가라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우리 전 검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0년 세월을 함께 보내셨다는데 아까 성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더군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정한중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관여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 두 분 함께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그동안 김성환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정말 국정 파탄,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이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금은 무너진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하고 있는 이성윤입니다. 전북 고창의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도 없이 무적자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생의 암투병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으로
경희대 법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 중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참사 등 무고한 분들이 너무 많이 희생된 사건을 수사하였고요. 10살까지 무적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생명에 대한 깊은 애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되었고요. 30년 동안 그의 인권을 짓밟는 수사 방식과 무도한 성명도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편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대다수의 말없는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울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시켜 검찰 권력의 사열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사가 유배되었던 제주 해안에서 여리한 금자록대가 눈보라에 맞서 결국 고아한 꽃을 피워냈듯이 덜 푸른 발필수록 또다시 일어나고 제 몸이 덮여도 기어코 꽃을 피워냅니다. 이런 야생화 향기가 만리에 퍼지는 날 망나니 칼춤추는 무례한 자들의 시간도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꽃은 하늘을 거스르는 역천의 무도함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유능한 외과 의사가 적은 환부를 도려내듯이 사이비 검찰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소청심사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공직과 학계,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법학자이자 교육행정가 정한중입니다. 저는 전남 광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 또 정직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저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는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소리가 남달랐습니다. 사법연수원 재직하던 94년 11월경에 검찰에서 12.12 군사반란죄를 기소유예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고 전두환 재직기간 7년을 공소시효 계산해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직 변호사가 되기 전 초보자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당시 아마추어의 위대한 발견이라면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하여 쓴 칼럼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12.12부터 5.18까지를 내란죄로 본다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 정부를 보면 검찰이 12.12 사태 이후 50대로 돌아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 처리할 수 있었던 바로 이 헌법 해석을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가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해낸 사람입니다. 정한중 교수 화이팅! 현 정부의 검찰 복제를 막고 사법 정의와 개혁의 반석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성윤 전 보건장님, 정한중 교수님입니다. 넣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여기 좀 미안합니다. 다리가 도망가는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네, 고맙습니다.